못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다고 이게 강점인지 잘 모르겠어. 이게 내 성향이지 어떻게 강점이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오늘은 그 애매모호한 나의 강점인지 아닌지 그 모르는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의 강점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강점을 왜 이렇게 모호하게 생각할까요? 일상이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갤럽에서 만든 강점 검사의 언어를 보면 약 성향 같죠? 구체적인 행동 같아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공감한다가 어떻게 강점이야? 재능은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일종의 패턴이고요. 강점은 그 행동으로 누군가한테 닿아서 그 사람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는 기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 강점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다면 나는 어떤 행동을 해서 누구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어떻게 그 사람을 돕는가, 기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셔야 해요. 재능은 패턴이고 강점은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5가지 단계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1단계, 일단 동사를 찾으세요. 아주 추상적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나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즐거워. 혹은 시간 가는 줄 몰라. 좀 좋은 피드백을 받았던 것 같아. 이런 다양한 힌트를 가지고 나의 동사를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한다, 연결한다, 설명한다, 느낀다, 도와준다, 질문한다, 사색한다, 성찰한다. 너무 여러 개면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도 해보시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걸 꼽으시거나 그냥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와닿는 걸 고르셔도 됩니다. 후반 단계로 가면 이게 조금 더 다채로워지고 구체화 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 너무 막 심혈을 기울이지 마시고 일단 가볍게 한번 정해보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바로 명사를 찾아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이 행동을 하는지 바로 그 대상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나는 주로 무엇을 다루지? 정보를 다루나? 사실을 다루나? 사람을 다루나? 감정을 다루나? 굉장히 다양한 대상들이 있잖아요. 저는 사람 굉장히 좋아하고요. 정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조화한다. 정보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앞서 정리했던 동사랑 이 명사를 계속 매칭시켜 가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럼 꽤 자연스러운 문장들이 만들어지면서 이거다 싶은 것을 찾으실 수도 있습니다. 3번째, 이제 형용사를 찾는 겁니다. 쉽게, 빠르게, 자연스럽게, 명확하게, 재미있게, 위트 있게, 감각적으로 내가 좀 좋아하는 형용사 있죠? 내가 꽤 잘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형용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건 사실 브랜딩할 때도 나만의 형용사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하는 이 일들을 항상 설명할 때 실용적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형용사가 나를 차별화하는 요소가 되기도 해요. 같은 동사를 가져도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게 그 강점들이 발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만의 방식, 나만의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이 형용사가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4번째가 바로 상황과 맥락을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가 동사, 명사, 형용사 이 세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맥락 안에서 누구한테 가장 발휘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건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성공 경험을 떠올려 보셔라. 굉장히 즐거웠던 상황, 내가 꽤 괜찮은 성과를 냈던 상황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칭찬을 많이 받았던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하는 환경에서 난 뭘 좀 잘했던 것 같아. 이걸 잘 발휘했던 환경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내 강점이 잘 쓰이는 그 필요 조건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나는 유독 이런 사람한테 이걸 잘 발휘해. 이런 것도 있겠죠. 뭐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방향과 전략이 필요해. 이런 사람들한테 제 지식과 정보가 도움이 되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가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 도와줄 수 있지? 어떤 사람이 내가 필요하지? 어떤 상황일 때 내가 딱 이 능력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막 발휘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루틴하고 반복적인 상황을 더 선호하기도 합니다. 일의 시작점에서 내가 쓰임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일을 진행하는 전반의 과정에서 내가 기여하는 게 많은 사람도 있고요. 일을 마무리할 때 내가 기여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의 시작부터 끝, 사람의 유형, 상황, 환경 등을 좀 두루두루 생각해 보시면 기여도를 딱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언제인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면 그 환경으로 가셔야 되고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일을 찾는 데에도 꽤 좋은 힌트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결과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행동을 했으니까 상황이 변했을 거 아니에요. 즉, 비포, 애프터. 변화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보통 감정적으로는 막막하고 머리로는 복잡한 것 같아요. 브랜드 컨설팅을 할 때도 저희가 진짜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죠. 그러면 그분들 이야기를 잘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구조화해서 차곡차곡 잘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쉬운 언어로 번역해서 언어화하는 일을 해줬거든요. 이게 말한다라고 제가 시작하긴 했는데 잘 듣고 구조화해서 정리해준다라는 표현도 어울리네요. 내 동사가 정리한다일 수도 있겠다. 구조화한다가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일까? 아니면 체계화한다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가장 좀 적합한 언어들을 찾아보는 거죠. 이거는 브랜딩과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걸 딱 정리해드리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갑자기 표정이 환해져요. 왜냐면 명확해졌거든요. 제가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해주면 갑자기 이해가 딱 되니까 또 갑자기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흐릿하고 복잡한 것을 좀 선명하게 만드는 일을 주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의욕이 막 생겨가지고 실행으로 옮겨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말과 설명과 구조화한 것들이 타인이 명확하게 무언가를 그리게 하는 것도 있지만 행동하게 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죠. 저는 사람들 동기부여하고 뿜뿜하는 것도 꽤 잘하거든요. 나의 부가적인 여러 가지 강점들과 특징들이 누군가한테 어떤 강력한 기여를 했을 때, 영향력을 발휘했을 때 비로소 이거 내가 진짜 잘하는 일인가 보다. 남한테 좀 도움이 되나 보다. 쓰임이 있나 보다. 이런 효능감으로 다가오는 게 됩니다. 결국 강점은 변화시키는 거구나.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내가 어떤 상황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구나. 그 변화에 기여하는 내 강점은 뭐지? 내 행동은 뭐지를 생각하는 게 이 애매모호한 강점을 선명하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저와 되게 다른 타입의 예시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어요. 갤럽으로 치면 심사숙고가 높으신 분들인데요. 동사는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무언가 꼼꼼하게 체크하고 점검하는 게 이분들의 핵심 동사고요. 이분들이 뭘 점검하는지 봤더니 위험할 만한 거, 리스크를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문제될 만한 건 뭐지? 엄청 꼼꼼하게 체크하는 거죠. 형용사는 꼼꼼, 신중, 차분히, 깊이 있게. 어떤 상황에서 이걸 많이 발휘하나 봤더니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뒀을 때 친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나를 찾아온다거나 내년 계획을 짜는데 우리가 이 결정을 잘못하면 굉장히 리스크가 커 이럴 땐 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비포 애프터 어때요? 이 사람들은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내 선택이 잘못됐을까 봐. 근데 내가 미리 예상되는 어려움을 다 설명해주고 이것들을 준비하면 괜찮을 거야 라고 안심시켜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불안한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게 내 기여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나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위험 요소를 신중하게 점검해서 사람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또 완전 외향적이고 밝은 분들, 예를 들어 긍정적이거나 사교적인 강점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동사는 연결한다. 사람과 분위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그래서 긴장된 상황을 이 사람 덕분에 굉장히 밝고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나는 분위기를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사람과 사람들이 금방 편안해지도록 돕는다. 나만 딱 가면 분위기가 완전 편안해져. 이게 이 사람의 강점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꼼꼼하게 일 잘하는 분들 유형도 한번 갈까요? 나는 실행한다. 어떤 걸? 목표가 주어지면. 과제가 딱 떨어지면 실행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완전 이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성실하고 꾸준하게 합니다. 데드라인이 있는 상황, 목표가 분명하고 마감 기한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게 엄청나게 빛이 나죠. 나 꾸준히 성실하게 목표를 향해서 완전 완주하죠.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해 일이 끝이 납니다. 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완성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걸 문장으로 설명하면요. 나는 목표를 꾸준하게 실행해서 우리 팀이나 사람들이 기한 내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동사, 명사, 형용사,
상황, 결과 이 5개를 딱 정한 다음에 이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완벽하게 문장으로 내 강점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동사 찾는 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정리한 동사 리스트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길이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유용한 정보 계속 열심히 연구해서 쉽게 전달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여전히 어렵다, 난 이게 고민이다 이런 것들은 항상 편안하게 남겨주세요. 열심히 제가 읽어보고 하나하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